오늘 같이 볼 교과서는요. 수학 3학년 1학기 교과서, 그리고 수학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수학 익힘책까지요. 그리고 5학년 수학까지 같이 좀 보고 저희 시리즈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1학기인데요. 교과서 펼쳐보시면 목차에 두 번째 단원에서 평면 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도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평면 도형. 우리 주변에는 어떤 평면 도형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쭉 넘겨보시면 일단 처음부터 도형의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니까 이 도형을 배우려면 점과 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점, 기역과 니은을 곱게 이어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페이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17권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본 도형과 다각형 이야기를 좀 같이 볼게요. 23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자가 직접 수업을 들려주는 컨셉의 시리즈 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유클리드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수학자 유클리드고 내가 그때 살았던 시대에 대한 소개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수학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수식을 딱딱하게 풀어놓는 게 아니라 수학자가 그 당시 이제 내가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의 뭐 일상생활 사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방식의 스토리텔링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학책만 읽을 때보다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43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점과 선에 대한 개념을 유클리드가 설명을 해주고요. 점이 움직여서 선이 만들어진 거네요. 이렇게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면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점을 여러 방향으로 마구 움직이면 되죠.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가 그렇게도 면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점보다는 선을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유클리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수학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책이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모여서 교점이, 면과 면이 모여서 교선이 생겨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점이 나오고 선을 이어보세요. 두 점을 이은 걸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집에서 미리 예습이나 복습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한 번 듣는다고 이런 원리들이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수학자 책은 아이가 혼자 읽으면서도 수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원리들이 쉽게 재밌게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교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 보면 이렇게 각을 만들어 보고 본을 떠봅시다. 그리고 세 점을 이용해서 꼭지점이 서로 다른 각을 그려보고 변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을 알아보세요 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각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교과서 보면 그냥 각도가 뭐고 직각은 뭐고 마찬가지로 그냥 단편적인 개념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7번 유클리드 수학자 편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죠. 칠판에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요? 직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 한 줄로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을 그을 수가 없고요. 3점을 지나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3점을 이어보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도,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책상과 부채의 각,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물건들을 통해서 각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사례를 들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각, 직각, 둔각, 평각, 다양한 각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직각이라는 게 90도라고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90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왜 직각이 90도인가 라는 설명은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어떤 문제들, 개념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직각이 왜 100도가 아니라 90도인가? 이런 거는 실제로 수학 문제로도 나와요. 서술형, 그다음에 논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직각이 왜 100도가 아니라 90도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교과서만 보고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처음 90도라고 정했기 때문이래요. 오랜 관찰 끝에 1년이 365일쯤 된다는 걸 알아냈고 그걸 12달로 나눈 다음에 한 달을 30일로 정했대요. 그래서 1년이 360일 정도가 된 건데요. 왜 그럼 360일을 1년으로 정했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일단 360일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윤달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이 360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24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년을 월, 그다음에 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걷거나 정치를 할 때 굉장히 편리했겠죠. 그래서 1년을 360일로 정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360일인 걸 알았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둥근 원을 만들고 원을 따라서 해가 지나가는 길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해가 하루 동안 움직인 거리가 원 위에서 1도가 되는 거고요. 360일이 지나면 원을 한 바퀴 돌게 되니까 원의 둘레가 36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구과학적인 그 원리, 지구과학적인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주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죠.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다 도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그게 바로 1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되면 한 바퀴를 다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을 그려가지고 이 원을 따라서 해가 움직이는 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바퀴 다 돌았네?가 이제 1년이라는 그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360도를요, 4분의 1로 쪼갠 게 뭐예요? 직각이에요. 그래서 직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고, 수학과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그냥 따분하게 외우고 문제를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인 원리, 그리고 그게 과학으로까지 확장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요, 수학 논술 시험, 수학 서술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영재원을 준비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도형판에 직접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보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아예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삼각형 이야기라고 해서 따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보면 이제 초등, 중등 때 배우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고요. 이 책의 이제 32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삼각형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을 하고요.
쭉 넘겨보면 이제 삼각형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2개 붙이면 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각형, 육각형으로 다각형에 대한 이해까지 할 수 있게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구분하면 쉽다라는 식으로 유클리드가 설명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건의 양쪽 끝을 끈으로 묶어서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아이의 끈이 짧을 때와 두 아이의 끈이 동일할 때 당연히 그 물건과 두 사람의 손이 이루는 그 삼각형의 모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원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면서 도형에 대한 그 원리, 개념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쉽고 재미있게 도와주는 책이 수학자 시리즈였다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쭉 넘어가서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천재들이 만든 수학 퍼즐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클리드가 만든 평면 도형이라는 수학 퍼즐 본편을 먼저 볼 건데요. 본편이 있고요. 익히기가 있어요. 짝꿍 책이라서 평면 도형, 2권, 본편, 익히기 이렇게 2권 같이 짝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편 먼저 보실 텐데 89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이 뭐고 사각형이 뭐고 다각형이 뭐고 삼각형에 어떤 종류가 있고 사각형에 어떤 종류가 있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다음에 뭐 마름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본 개념이 뭔지를 수학자 시리즈를 통해서 잡았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이야기 통해서. 그런데요,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정사각형이 뭐예요? 구분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 서술형 시험회라든지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작도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응용 문제들, 아이들이 배우는 삼각형, 사각형, 다 도형,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그 기본 개념들을 응용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수학 퍼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교점을 지나가는 수직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만화를 통해서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이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 얘기를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작도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보면서 다양한 이 응용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 접근 방식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본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학 퍼즐 익히기는요, 수학 익힘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익히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고요. 19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탱그램을 이용해서요, 이 안에 보시면 삼각형, 사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원 모양의 퍼즐을 채워서 색칠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이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여우한테 채우는 그런 건데, 이거 사실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퍼즐이나 게임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익히기 같은 경우는 응용력을 키우는 수학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런 식의 퍼즐과 같은, 게임과 같은 문제들이라서요, 아이들이 재밌게 퍼즐 게임하듯이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정답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공책 하나씩 들고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답 맞추면 아이가 이제 원하는 뭐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에서 가족들과 게임처럼 재밌게 해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이 도형 문제, 기본 개념들 어떻게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지, 응용력 키울 수 있는지 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교과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